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까지 우리 저가 후 척가수, 저가 전 종합위험 끝났고,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업무방법서 19페이지. 19페이지. 그 교재의 순서를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에 바로 특정위험 받작물 인삼이 나오죠. 받작물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할 거고 과수를 먼저 끝낼 겁니다. 과수. 자, 오늘 우리 수업할 내용이 여기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종합위험 보장 품목입니다. 종합위험 보장 품목 중에서도 과수작물에 한해서 과수작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요 품목 외에 나머지는 전부 종합위험 보장 품목 해가지고 총 15종이 있어요. 15종. 요거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11종하고 플러스 4종. 그래서 총 15종입니다. 15종. 그러면 이 종합위험 보장 품목은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가 뭐라는 겁니까? 종합위험이라는 거죠. 종합위험. 종합위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이 11개의 품목 중에 유일하게 병해충을 보장하는 품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숭아. 복숭아는 병해충을 보장하는데 모든 병해충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하는 요 병해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더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위험 보장 품목 15종에는 어떠한 보장 방식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수확 감소 보장. 수확 감소 보장. 그럼 연결을 해보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그러면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되는 품목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니까 11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뭐 안 외워도 아마 외웠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밤을 좋아하죠. 왜? 오늘 참이 매운 대패 삼겹살 매대살.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유자. 이 앞에 나오는 오는 미자인가요? 오디인가요? 예, 오미자죠. 뒤에 나오는 거는 뒤에 나온다고 오디. 오디하고 오미자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 다음에 참은 참외 아닙니다. 참다래. 매는 매실. 그 다음에 대는 대추. 살은 살구. 이게 21년도에 이제 추가된 품목이 두 가지, 원래는 총 9종이었는데 21년도에 추가된 품목이 호두, 그 다음에 살구,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는 이렇게 11개의 품목이 있더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수확 감소 보장은 보통 계약이죠. 얘는 보통 계약이에요. 다른 말로는 주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약. 주계약.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가입하는 계약자 중에서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이거는 수확이 감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특약이면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 그 가입 조건이 뭐냐 하니까 일단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몇 프로? 100% 이하인 계약자. 100% 이하인 계약자. 근데 이게 조금 보면은 우리 1과목을 우리가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10월 달에 그 보험료 산정할 때 손전무 하면서 배웠죠.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1년에 최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비율이 얼마였어요? 30%. 기억력 좋으시네. 근데 이제 22년도에서는 아마 그게 50%로 확대될 거라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게 100%가 될 수가 없죠. 손해율이. 그렇죠? 한 해 동안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는 거는 전년도 기준으로는 30%인데 여기 100%라는 말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용어를 잘못 썼다는 설이 있고 이게 맞다면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게 오류이든 아니든 만약에 이 내용이 2월이나 3월 달에 새로운 이론서가 나와서도 이대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100%. 우리 시험은 논술형이 아니죠. 서술형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적어야 되니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몇 프로 이하인 거 10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구나. 조건이 두 가지죠. 가입 이력이 있고 할증률이 100% 이하. 자, 그 다음에 이 수확량 감소 보장은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피해율이 무엇을? 자기 부담 비율을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당연한 말이죠.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놔? 당연하면서도 수확 감소 보장에 피해를 입었지만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이면은 보험금 지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받은 계약자에 한해서만 추가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장을 해주느냐니까 얘는 보험금 산식이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 피해율의 몇 프로? 10%. 몇 퍼센트? 10%를 추가로 보장을 해줍니다. 특약입니다. 가입 조건이 있고 가입을 해야만 보장을 해줘요.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약이 있죠. 또 하나의 특약. 얘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손해보장.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고 나무 손해보장은 둘 다 특약입니다. 주계약이 아니고. 나무 손해보장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건데 얘는 보험금 산식이 어떻게 되더라? 가피자였죠. 가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 다 안 적어줄 거예요. 가, 피, 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피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1개의 품목이 모두 나무손해보장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데 암기 코드 알려드렸죠? 암기 코드가 포복자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참으로 난감하네 설명했죠. 뭐 들어간다고요? 참. 포복자 몇 살유 참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15정을 통틀어 가지고 암기하는 코드를 알려드렸죠.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포복자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하네. 그죠? 여기에 있는 무는 무화가 감은 감이 아니고 얘 뭐예요? 감귤. 요 4종 중에 오감복무 중에 무화과하고 감귤 요 두 가지가 추가돼요. 그래서 포복자 맷살류 무창감 이렇게 9가지는 나무손해보장에 가입을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저 15종 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가 있었죠. 그죠? 오대호 씨는 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복분자.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위에 거 9개, 밑에 거 6개. 왜 7회 때 이게 나왔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주계약으로 수학 감소 보장, 특약으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비가림 시설 품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주계약입니다. 자, 비가림 시설을 보장하는 품목이 뭐 있더라? 포, 대, 참. 포도, 대추, 참다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상관은 없는데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아니지만 과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향후 우리 앞으로 이 수학 감소 보장이 나오면 반드시 연계시켜서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은 현재 나와 있는 보험 방식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보장 방식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 어떤 거냐니까 기본적으로 수확이 감소했을 때도 보장을 하고 수확기 때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도 떨어지면 가격의 하락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 품목 이제 그 가입 받습니다 하면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해당 품목 농업에. 근데 이제 사업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장하더라. 뭐하고? 수확의 감소와 그 다음에 가격의 하락을 모두 보장을 하더라. 그러면 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해당되는 과수 품목은 뭐라 그랬어요?
수입이 감소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해당 과수 품목은 포도예요. 포도. 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과수 품목에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밭작물이 있죠. 밭작물. 밭작물. 우리 착한 콩냥. 콩냥이 장학금 받으려고 마양고에 가죠. 언제 갔다고요? 가을에 갔다고 했죠. 가을. 콩냥, 마양고, 감. 이게 나중에 밭작물입니다. 밭작물. 밭작물도 수확 감소가 있고 수익 감소가 있는데, 과수에도 수확 감소가 있고 수익 감소가 있는데, 과수 15종 중에서 수익 감소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밭작물은 요 6가지가 수확 감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익 감소에도 포함되고, 그래서 밭작물도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수확 감소가 나오면 반드시 뭐와 연계할 것? 수익 감소.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은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확 감소 말고 요 4종에 해당되는 거. 요 4종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과실 손해 보장이라고 있어요. 품목이 4개라고 했죠. 뭐 있죠? 오, 뒤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오디. 그 다음에 감귤, 복분자, 무화과. 오감복무. 근데 지금 제일 큰 타이틀이 뭐예요? 종합위험 보장 품목이죠. 여기에 있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보험기간 전 기간 전부 다 뭐예요? 종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오디하고 감귤도 보험기간 전 기간 동안에는 뭐다? 종합위험인데 얘들 둘이만 얘는 언제까지만? 수확 개시 전에는 어떤 위험으로? 종합위험으로. 수확 개시 후는 얘들은 특정 위험으로. 특정 위험 얘는 종류로 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몇 종? 3종. 이름이 나오죠. 얘 이름이 뭐예요?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 15종 중에서 보험기간 전 기간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수확감소보장 11개의 품목하고 과실손해보장 앞에 있는 거 오디와 감귤. 그 다음에 복분자와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에는 무슨 위험으로? 종합위험으로.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인 강태우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의 보험 기간을 보면은 수확 개시 전 종합위험은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얘는 기간은 5월 31일까지인데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결실 완료 시점 해놓고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장 한계일이 5월 31일. 그러니까 계약 24시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복분자 같은 경우 수확 개시 이후는 얘는 보험기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짧지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복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복분자. 그럼 무화과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서 몇 월 며칠까지?
7월 31일까지가 수학 개시 전. 그럼 수학 개시 이후는 8월 1일부터 무화과는 10월 31일까지. 10월 달에 31일까지 맞죠?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나 틀렸나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 보험 기간. 뭐 1과목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험금을 산정을 할 때 개시 전과 개시 후에 대한 구분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이왕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험 기간은 얘가 기간이니까 당연히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있겠죠. 그죠? 보통 시기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계약 체결일 24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계약 체결일 24시 여기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종기는 수학 종료 시점 여기에 기본이에요. 총 15개의 품목이. 그런데 이 시기가 계약 24시가 아닌 놈들이 몇 개 있어요. 아닌 놈들이. 그렇죠. 보통 뭐라고 돼 있어요? 발하기. 그 다음에 또 신초 발하기. 그 다음에 꽃눈 분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죠. 이 발하기가 들어가면 얘는 밤하고 호두. 신초 발하기 하면은 15종 안에는 들어갑니다. 지금 수학 감소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요 발하기 말고 신초 발하기는 대추. 우리 또 동영상 보는 사람 저기 뭔 소리인 거 했는데 요 발하기 안에 여기 4종에 들어가는 감귤이라는 놈도 적을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꽃눈 분하기, 꽃눈 분하기, 꽃눈 분하기. 제가 동그라미 어디에 쳤어요? 치읓, 치읓. 참다래. 이 참다래가 보험기간이 아주 독특해요. 다른 기간은 보통 1년 미만, 1년인데 얘는 1년 6개월. 1년 6개월. 아주 특이한 놈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1과목 배울 때 보면 발하기가 발하가 뭐예요? 싹이 트는 거죠. 싹이 트는 거. 근데 그 싹이 과수원 전체의 몇 퍼센트? 발하기는 전부 다 50%. 그죠? 꽃눈 분하기는 몇 프로? 이것도 50%. 그래서 외울 때는 원래 이거 몇 글자? 5글자. 그죠? 근데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출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출수기. 출수기에 치읓이 붙어서 몇 프로? 70%. 그 나중에 이제 1과목 공부하실 때 우리 1과목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종기를 보면 기본이 뭐다? 수학 종료 시점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놈이 한 놈 있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놈 한 놈. 수학 종료 시점이 아니고 수학 개시 시점이라고 있어요. 수학 개시. 유일하게 15종 중에서 수학 개시 전만 보장하는 품목이 있어요. 수학 개시 전만 보장하는 거. 확실히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잘 아시네요. 그 보장 기간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수학 종료예요. 대부분 수학 종료고, 그런데 유자는 수학 종료가 아니라 얘 자체는 보험 기간이 수학기 때는 보장을 안 하고 어디까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까지만 보장을 하니까 보장의 종료가 언제라고요? 수학 개시 시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날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참다래.
얘도 좀 독특하죠. 참다래.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이거까지 내가 이 과목에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다래는 보험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보험증권이. 보통 참다래가 6월에 가입을 하거든요. 6월에 가입을 해서 수확은 언제냐니까 11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수확하는 과실은 당해 연도에 가입한 건 보장 안 해요. 이때 수확하는 과실은 익년도 6월 달에 가입한 그 과실을 보장을 합니다. 보험기간이 1년 6개월이다. 그럼 또 얘가 6월이 되겠죠? 그죠? 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몇 월 달? 11월. 그러니까 이때 꽂는 상태로 있던 놈이 자라서 요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두 번 보험증권이 1 있고 또 요 기간에 들어가는 2 있어서 익년도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입한 거하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품목농협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러 가실 때 참다래는 이 두 개의 증권을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전손이 났다고 하면 이번에 수확하는 거하고 이번에 가입한 거하고 두 개를 같이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증권을 하나만 하게 되면 계약자는 이거 보상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 교육 받으러 가면 이거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참다래는 보험기간이 1년 6개월이라서 나무 조사를 할 때 다른 품목하고 달라요. 나무 조사가. 이때 수확이 종료되죠. 그죠? 나무 조사가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는 해드렸는데 시기와 종기를 구분할 때는 보험 가입 기간을 공부하실 때 기본 값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시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종기가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요거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암기를 해야 돼요. 보험 가입 기간. 날짜 암기를 할 때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요 순서예요. 뭐 빠졌나요? 맷살, 호자, 오포복, 밤대요, 참. 여기 살. 매살. 얘가 7월 20일. 얘가 7월 31일. 얘가 9월 30일. 얘가 10월 10일. 얘가 10월 31일. 참다래가 11월 30일. 그래서 8월 달이 없죠. 8월 달이 없죠. 네. 그래서 두 개씩 묶어보면 돼요. 두 개가 같은 달, 두 개가 같은 달. 같은 달 두 개 나오면 하나 다른 거. 8월 달 없는 거.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이 패턴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 기간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암기하기가 쉽다. 이게 지금 뭐만 해당돼요? 과수 11종만 해당되죠. 그러면 이거 말고 4종 있고 적과전 종합위험은 외웠을 거고 나중에 밭작물, 논작물 기간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공부하실 때 보험 가입 기간 외워야 됩니다. 1과목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시작과 끝을 똑같은 놈 구분하고 틀린 놈 찾고
마지막에 날짜는 순서대로 모아서 암기하셔야 돼요. 교수님 아마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살구하고 매시라고 매살호자 아니에요? 매살호자 살구 매실 삶의 호자 저는 이 과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과목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품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수학감소. 그럼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이거 공부할 때 무슨 감소 이거 하나 배웠는데 무슨 감소? 착과감소. 적과하기 전에 재해가 발생하면 보장해주는 방식이 착과 감소 보험금 받았죠.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얘는 착과 감소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는 착과 감소가 아니고 무슨 감소라 돼 있어요? 수학 감소라고 돼 있네요. 수학의 감소냐 착과의 감소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감소의 의미는 우리가 배웠죠. 감소의 의미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기준에 비해서 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수학 감소라고 하는 이놈도 기준이 있겠네. 그죠?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거. 우리 착과 감소 배웠으니까 착과 감소는 기준이 뭐였어요? 개시 전에는 평년 착과수, 양으로 하면 평년 착과량. 그죠? 그리고 적과가 끝나고 나서 무슨 조사했어요? 착과수 조사해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줄어든 만큼 보장을 했던 방식이죠. 똑같아요. 수학감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 전과 적과 후로 구분을 했죠. 그죠? 근데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적과 전, 적과 후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체가 뭐였어요? 종합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 때문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착과와 수학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착과와 수학의 차이점.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과실이 달려 있고 우박이 와서 여기 피해를 입었네요. 아니면 냉해가 와서 피해를 입었네요. 자, 이때 달려있는 과실은 몇 개예요? 달려있는 과실은 몇 개예요? 여기 피해 입은 게 두 개. 100% 피해 입었다 합시다. 설마 이거 몇 프로 피해까지 생각하신 거 아니죠? 예, 100% 피해 입었다 생각합시다. 달려있는 거 몇 개? 동그라미가 작아요? 이렇게 하고 얘들이 피해 입은 놈. 달려있는 놈은 몇 개? 5개. 그럼 이게 5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로 따지자면 착과 수가 될 거고 여기다가 무게를 곱해주면 이게 착과 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계약자가 농민이 수확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러면 수확량으로 하겠습니다. 수확량은 착과된 것 중에서 뭐 피해 입은 거 얘 두 개죠. 이때 이 두 개를 뭐라 부르냐니까 뭐라 부른다고요? 감수량. 이해되세요? 그러면 착과는 그게 피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수나 양을 말하는 거고, 그죠? 예, 피해가 입었지만 피해율 적용 안 된 거죠. 그죠? 달려있는 자체를 착과라고 부르고,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 피해 입은 걸 뺀 거, 즉 감수량을 뺀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수확량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확 감소는 감소니까 감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기준이 필요로 하고 하나는 그 줄어든 양은 보상이든 미보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감소된 거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감소된 거는 미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해줘야 돼요? 뒤에서 빼주게 돼 있죠. 그게 미보상 감수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확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산정되어지는 거구나. 기준이 이래요. 조금 이따 보면 포도, 복숭아, 자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포복자의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은 감수량인데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 이렇게 나와요. 감수량은 감수량인데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 왜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라는 것이 붙었냐면 수학 개시 이후에 사고가 한 번만 오리라는 법은 없죠. 그럼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뭐를 했어요? 감수량을 산정해서 그걸 전부 다 더했지요. 그게 뭐예요? 누적 감수. 이거네. 그죠? 이 가만히 보니까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적과전 종합위험을 몇 개로? 하나로 합친 거네. 얘 적과후 착과수 조사에서 착과수 조사죠. 적과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들을 전부 다 합친 게 사고당 감수량이잖아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2번 지급하니까 분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적과 전에는 종합이었고 적과 이후에는 특정위험이었으니까 또 분리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얘는 보험기간 전 기간 뭐예요? 종합위험이잖아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죠. 보험금도 몇 번 줘요? 한 번밖에 안 주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을 하나의 세트로 만든 것이 뭐다?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자,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해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얘는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초 수확금종 수확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해서 무슨 조사를 하느냐니까 착과수 조사를 해서 착과수와 과중 조사를 통해서 착과량이라는 놈을 산정을 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착과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 차이값에 해당되는 거. 요게 뭐예요? 감소량이죠? 그럼 이때는 착과 감소량이에요? 수학 감소량이에요? 이 착과 감소량일까요? 수학 감소량일까요?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이걸 착과 감소로 봤죠? 그죠? 근데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이걸 뭐라 본다고요? 수학 감소로 봅니다. 수학 감소로. 이 이후로 사고가 안 났다면 이게 수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후로 사고가 안 났다면 얘가 수확량이잖아. 그래 얘가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고 이번에 조사된 수확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값이 뭐다? 수학 감소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착과수 조사 이후에 수학기 때 사고가 발생했다 가정을 합시다. 1차 사고, 그 다음에 2차 사고, 그 다음에 3차 사고.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건 줄어들죠? 그죠? 자, 1차 사고 때, 2차 사고 때, 3차 사고 때, 이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감수량이죠? 1차 사고의 감수량, 2차 사고의 감수량, 3차 사고의 감수량. 근데 유심히 잘 보신 분은
유심히 잘 보신 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빼나갔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값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얘 하나만 조사를 하면 얘하고 차이값이 뭐예요? 전체 수학 감소량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수학량은 마지막 착과량 마이너스 할 필요 없네요. 수학량은 평년 수학량에서 마지막 착과량을 빼면 이게 수학량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뭐하고 똑같아지느냐 하면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착과량을 조사할 때, 즉 수학량을 조사할 때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수학량 조사를 할 때 무슨 조사를 하느냐 하니까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중조사라는 것을 해요. 그 다음에는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포도,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조사들을 해요. 이런 조사를. 그 중에서도 이 착과수 조사라는 놈은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똑같이 얘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사를 해요. 계약,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무조사지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조사를 할 때 방법은 품종별로, 수령별로.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했는데 얘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합니다. 착과수 조사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이 착과수 조사는 계약농가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계약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조사를 해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조사합니다. 가장 열매가 연걸었을 때 그때 조사를 해요. 근데 이 과중조사라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틀리죠. 적과전 종합위험은 과중조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정해져 있는 가입 과중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가입 과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 품목들 보세요. 품종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뭐 샤인머스켓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거 그 이름 뭐더라? 뭐요? 아니 포도 중에 그 알갱이가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일반 포도하고 거봉하고도 차이가 나죠. 요즘은 거봉 많이 안 쓰고 전부 샤인머스켓으로 하는데 샤인머스켓 되게 크죠. 크기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중조사는 의무조사가 아니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과중조사는 언제 조사를 하느냐니까 사고 접수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품종별로 뭐라고요? 품종별로 수확기마다 각각 조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 핵심은 이거예요. 착과수는 무슨 조사? 의무조사. 과중조사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얘와 얘를 곱하면 그게 뭐가 나와요? 착과량, 즉 수확량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과정에서 사고가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안 났어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까지 사고가 없었어요. 조생종을 수확하고 나서 이때 사고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 조생종은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이미 수확을 해버렸으니까. 평가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는 가능해요? 착과수 조사는 가능하지요. 왜?
최초 수학 품종 수확기 직전에 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착과수 조사는 조생종은 몇 개 달렸는지는 알아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몇 개가 중요하지만 이 적과전 종합위험과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중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수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몇 개 달렸는지는 알아도 각각의 해당 무게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품종 수령의 착과량은 그냥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착과량을 산정을 할 때. 이미 수확을 한 거, 기수확한 거는 어느 정도를 수확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통은 기수확에 대한 기수확량, 수확을 이미 해버린 거,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계약자한테 이번에 수학 얼마나 했어요? 물어보는 방법. 아니면은 뭐 영수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그 품목농협에 출한 서류 있죠? 이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99.9%지만 그죠? 1%가 그럴 분은 없겠지만 1%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글쎄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 다음에 출하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일부는 창고에 넣어놓고 일부만 출하했을 때는 이 수확량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간단할 걸 기준을 최초 수확한 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빼버리면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 이 기준이 되는 값이 지금처럼 얘 기준으로 해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그러면 계산이 될 건데 수확이 개시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 착과량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되세요? 조금은? 이 개념만 익히면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한 50% 이해한 거예요. 50%.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의 경우 수확량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과실의 양에다가 피해를 입은 것을 빼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죠? 이때 이 착과량이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 뭐라고요? 수확하기 개시 전의 착과량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보세요. 가입하기 전에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평년이 된다고 했죠? 그죠? 가입할 때는.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실제 양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바뀌었지요? 여기서부터 얘하고 비교를 해서 빼버리면 감수량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감수량들을 합쳐서 빼는 이유는 얘들의 착과량이 개시 이후에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초값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 감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만 이 뒤에 있는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 안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착과량은 여기에서의 착과량은 언제 거라고요? 수확 개시 전의 착과량입니다. 기준이 바뀌죠? 기준이 바뀐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가입할 때는 어느 정도 수확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년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착과수 조사를 하면 실제로 이게 내가 보험에 가액이 되는 거고 보험의 목적물이 되니까 기준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 기준에서부터
다음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값을 하는 게 감소량이잖아. 그걸로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값을 기준으로 감수량들의 합을 빼느냐. 얘들을 쓰려면 좋은데 얘들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수학 개시 이후에 사고가 나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수학량들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됐나요?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할 거. 첫째,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중에 지금 포복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복자는 보험금 산식이 뭐냐니까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P가 뭐예요? 피해율입니다. 이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 마이너스 수확량.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평, 수, 미, 평으로 외웁니다. 가피자, 평수, 미평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 2과목에서 구해요? 1과목에서 구해요? 1과목. 그럼 이거 주어진 값이네요. 그 다음에 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죠? 그 뺀 값에다가 최대 미보상 비율을 때리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겠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나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밑에 그 빼면 착가 감소량 구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자기부담 감수량만 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면 기준에서 얘를 뺐으니까 얘가 감소량이죠. 그 감소량 중에서 감소의 의미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상하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걸 빼주기 위해서 해당 감소량에서 최대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해당 값을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만 알면 돼요? 평년 수확량 알아요. 수확량 몰라요. 수확량 알면 미보상 자동으로 나와요. 뭐 결국은 뭘 알아야 된다고? 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수확량이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도 그렸죠.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중에 5개가 달려있고 2개가 피해를 입었다면 달려있는 거는 착과량이고, 그죠? 피해를 입은 거는 뭐다? 감수량인데 이 피해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누적 감수량, 이거를 다른 말로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 적과 전에서는, 적과 종료 이후에서는 누적 감수량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 산식의 개념은 이해가 됐죠?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창, 미, 자, 가, 보로 착가 감소를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얘는 왜 가피자를 통해서 산정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를 알면 조금 더 이해에 가까워집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